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여 전단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리 캔버스 워크스페이스에서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인쇄용을 클릭합니다. 인쇄용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인쇄에 관련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전단지를 찾아 클릭합니다. 전단지를 클릭하면 양면과 단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면을 클릭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단면을 클릭합니다. 미리 캔버스 디자인 페이지 창이 열렸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템플릿 메뉴가 선택되어 있고 템플릿 중에서 전단지 단면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전단지 템플릿을 보면 사진과 글자로 화려하게 작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스타일대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변경해 볼까요? 지금같이 하얀색 화면보다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꾸미면 더 이쁘겠죠? 그래서 왼쪽 세로 메뉴에 사진을 찾아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사진 또는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사진과 왕관으로 표시되어 있는 유료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 중에서 배경으로 사용할 만한 사진을 찾아 배경에 넣으면 되는데요. 우리는 검색을 통해서 사진을 찾아볼까요? 상단에 사진 검색에 클릭합니다. 저는 겨울 배경을 입력하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배경으로 사용하기 좋은 사진들이 검색됩니다.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배경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사진을 배경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클릭해서 넣는 것보다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먼저 들어와 있는 사진을 클릭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사진을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기에 클릭. 다시 왼쪽 사진에서 배경으로 사용할 사진을 찾아 이번에는 드래그해서 페이지로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을 드래그해서 페이지에 가까이 오면 이렇게 배경으로 넣을 수 있겠죠. 다시 해볼까요? 왼쪽 사진장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아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까이 페이지 창으로 오면은 해당하는 이미지가 배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들어와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상단에 배경 편집이라고 하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배경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나오는 사진 배경 옵션 창에서 자르기를 찾아 클릭합니다. 사용 중인 사진의 크기가 작업 페이지보다 크다면 자르기를 사용해서 사용할 영역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현재 페이지보다 가로로 사진이 넓게 나와 있다면 안쪽에서 드래그하여 위치를 조절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영역 자체를 크기를 더 키워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영역으로 선택이 되었다면 아래쪽에 체크를 클릭해서 이미지 영역 적용하기에 체크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사진을 가져다가 넣어 볼 건데요.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아 사용해도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이 있다면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사진을 가져와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왼쪽 세로 메뉴에서 업로드를 찾아 클릭합니다.
그럼 업로드 옵션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 공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위쪽에 업로드를 클릭해서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났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저는 여기 내 작품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선택하고 아래쪽에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업로드 옵션 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사진을 이제 오른쪽 작업하는 페이지로 가져가 볼게요. 업로드한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럼 오른쪽 작업 페이지에 이미지가 들어왔습니다.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절하고 모서리 크기의 조절점을 움직여서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사진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진을 사각형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변경해 볼까 합니다. 왼쪽 세로 메뉴 중에 요소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요소 옵션 창을 보면 위쪽에 전체, 일러스트, 도형, 선, 아이콘, 그리고 아이콘 옆에 화살표 버튼이 있는데요. 이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나타난 메뉴 중에서 프레임을 클릭합니다. 프레임은 액자로 사진이 들어갈 수 있는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기본 프레임, 분할 프레임, 스타일 프레임 등 다양한 모양의 공간에 사진을 넣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클릭하면 오른쪽 작업 페이지에 들어가죠. 그럼 이 프레임에 사진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사진이 먼저 들어와 있고 프레임을 나중에 넣었다면 이 사진을 클릭하고 프레임 쪽으로 드래그하면 프레임 속으로 사진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순서를 사진을 먼저 추가하고 그 이후에 프레임을 사용했는데요. 이 반대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삭제하고 다시 넣어 볼게요. 휴지통에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합니다. 이번에는 프레임을 먼저 골라 볼까요? 여러 프레임 중에서 하나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왼쪽에 업로드 메뉴를 클릭합니다. 업로드한 사진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페이지에 들어온 사진을 선택하고 그 안쪽 프레임 쪽으로 살짝만 드래그 하셔도 이렇게 프레임 속으로 사진이 들어갑니다. 다시 요소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왼쪽 세로 메뉴에 요소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프레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프레임 외에 다양한 모양의 프레임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다른 프레임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외곽선 프레임에 더보기를 클릭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프레임 중에 하나를 사용할 건데요. 이번에는 클릭하는 게 아니라 드래그해서 가져가겠습니다. 변경하고 싶은 프레임 쪽으로 해당하는 프레임을 드래그해서 가져가면 기존의 프레임이 새로운 프레임으로 변경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왼쪽의 프레임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대로 드래그해서 기존에 프레임이 들어와 있는 페이지 쪽에 가져다 겹쳐 놓으면 해당 프레임으로 변경됩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모양의 프레임들을 가져다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레임 옵션을 한번 봐볼게요.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프레임을 클릭하면 왼쪽에 프레임 옵션 창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선택한 프레임에 따라 색상, 필터, 그림자 등 옵션을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 외곽선 프레임을 사용해서 색상에 관한 버튼이 나타났는데요. 사용 중인 프레임에 따라 색상 메뉴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외곽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색상은 두 종류인데 그 중에 외곽선으로 사용되고 있는 색상 버튼을 클릭합니다. 색상 창에서 원하는 색을 찾아 선택합니다. 그럼 프레임의 외곽 색상이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림자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프레임 옵션 창에서 그림자를 클릭합니다. 그럼 바로 기본 그림자가 하나 적용이 되죠. 적용되어 있는 그림자의 거리를 가깝게 줄이고 투명도도 한번 조절해 보시고 흐림 상태도 변경해 보시면서 그림자 옵션을 수정합니다. 이제 해당 이미지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서 적당하게 자리를 배치해 볼게요. 드래그 하면서 중앙으로 위치를 이동합니다. 이제 아래쪽에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텍스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제목 텍스트 추가를 클릭합니다. 페이지 가운데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상자가 추가됩니다. 블록 지정된 상태 그대로 내용을 입력합니다.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 빈 곳을 클릭하고 다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한 다음 아래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합니다. 글자의 크기를 모서리에서 드래그해서 조절합니다. 왼쪽에 나오는 텍스트 옵션에서 글꼴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글꼴을 찾아 클릭하고 마음에 드는 글꼴을 골라서 선택합니다. 마음에 드는 글꼴을 찾으셨다면 해당하는 글자의 위치와 크기를 이동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바깥쪽에 클릭하고 해당하는 글자에 클릭합니다. 모서리 조절점에서 크기를 조절하고 가운데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합니다. 이번에는 글자 색상을 변경해 볼게요. 왼쪽 글꼴 옵션에서 글자 색을 찾아 클릭합니다. 색상 창에서 아래쪽을 보면 스포이드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 스포이드를 사용하면 원하는 색을 빠르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스포이드를 클릭해 볼게요. 스포이드에 클릭. 그리고 작업 페이지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여 보면 포인터 위치에 있는 색상을 확대해서 보여주죠. 이 중에 사용하고 싶은 색이 있으면 클릭합니다. 그럼 글자 색상이 변경되죠? 다시 스포이드를 찾아서 클릭하고 또 사진에서 원하는 색을 찾아 클릭합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색상을 골라서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색으로 글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더 잘 보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옵션 창의 빈 곳을 클릭, 외곽선을 클릭합니다. 외곽선 사용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기본값이 적용되는데요. 색상에 있는 단추를 클릭해서 외곽선 색상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께를 조절해서 굵기를 조금 더 굵게 만들어 볼게요. 글자의 외곽선이 두꺼워지면서 글자가 좀 더 진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다른 텍스트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빈 공간을 찾아서 클릭. 이번에는 부제목 텍스트 추가에 클릭해 볼까요? 부제목 텍스트 추가를 클릭. 페이지 가운데 텍스트 입력 상자가 추가되면 블록 지정된 상태 그대로 내용을 입력합니다.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 빈 곳을 클릭하고 다시 텍스트 상자 한번 클릭, 그대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조절합니다. 그 다음 왼쪽 텍스트 옵션 창에서 글꼴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글꼴 중에 클릭을 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글꼴을 찾으셨다면 텍스트 옵션 창의 빈 곳을 클릭, 다시 글자 색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글자 색 버튼에 클릭, 그리고 이번에도 스포이드 단추를 사용해서 이미지에서 색상을 뽑아 볼게요. 스포이드 버튼에 클릭, 이미지에서 원하는 색을 찾아 클릭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스포이드를 클릭하고 또 해당하는 이미지에서 색을 찾아 클릭합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 색을 찾아서 여러 번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의 크기를 조절해 볼게요. 텍스트 상자 모서리 조절점에서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하고 안쪽에서 드래그해 위치를 조절합니다. 주변을 조금 더 꾸며 볼까요? 왼쪽에 세로 메뉴에서 요소를 클릭합니다. 기존에 검색된 프레임이 나타나는데요. 상단 검색바에 외곽선 프레임이라고 적어져 있는 글자를 지우겠습니다. X자를 클릭해서 글자를 삭제합니다. 그 다음 기존의 프레임 검색 상태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전체라고 되어 있는 글자에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전체 검색을 기준으로 원하는 요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상단 전체 검색 바에 클릭. 저는 눈꽃을 검색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검색된 결과 중에 마음에 드는 요소를 선택하면 오른쪽 페이지에 해당하는 요소가 들어오는데요. 이때 주의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존에 프레임이 들어와 있는 페이지는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요소나 이미지를 움직일 때 드래그 하시면 해당하는 요소가 프레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크기를 조절하고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가 배치합니다. 다시 요소를 활용하시려면 빈 곳에 클릭, 기존에 검색되어 있는 결과에서 또 다른 요소를 찾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한 요소에 따라 드래그 하실 때 기존의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주의해서 드래그 하시고 크기를 조절해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작업이 끝났다면 상단의 제목을 입력해 볼까요? 상단의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에 클릭하시고 전단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단지가 완성됐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가서 확인해 볼까요? 왼쪽 상단 전체 메뉴를 클릭,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하기를 클릭, 완성된 전단지가 내 디자인에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캔버스에서 전단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